계모임만도 못해 여도 야도 축구협회 때렸다. 어제 국회에서 문체위가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를 불렀느냐?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다 불렀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정몽규 회장도 증인으로, 홍명보 감독도 증인으로, 다 증인으로 나왔다. 이임생 기술감독까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세 사람이 다 국회에 나와서 직접 증인으로서 질문에 답을 했다라는 말씀 어제 사실 드렸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제목이 여도 야도 축구협회 때렸다. 오랜만에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근데 이걸 기뻐할 수만 있는 것이냐? 왜? 사안이 축구협회 논란 때문에 부른 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유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최다라는 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두 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두 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 그리고 도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저희가 강유정 의원, 신동우 의원 얘기를 일단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만 일단 들어봤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이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어제 분위기가 그냥 축구협회 가운데 있고 계속 혼났다라는 요 느낌이었습니다. 여야 없이 축구협회를 때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축구협회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축협 계모임보다 못해 질타에 정몽규 위법 없다 반박입니다. 반박 목소리도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그럼 우리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객관적인 생각은 저도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정몽규 회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없어. 절차대로 했다. 홍명보 감독도 내가 1위로 나왔다고 해서 받았지 내가 2위랑 3위 나왔다고 했는데 받았겠느냐. 1위라고 하니까 나도 감독직을 승낙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최수영 의원님. 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저 감독을 맡았느냐를 묻는데 얘가 1위 했으니까 그 감독을 맡았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1위가 됐냐를 묻는데 그 대답은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묻는 거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1위로 됐느냐 하는데 홍 감독도 그렇고 많은 그 관계자들은 아니 1위 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고 1위 될 만하니까 1위 된 거예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계모임이죠. 그러니까 될 만하니까 시켰다. 이 얘기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축구협회 현주소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공정했느냐, 객관적이었느냐, 투명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를 묻는 건데 그냥 됐으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건 홍 감독이 그랬어요. 저 사명감하고 책임감 때문에 이거 받은 거지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갑자기 그 사명감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누가 묻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엘리트 축구가 엘리트 우리 체육이 짬짬이로 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국민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야죠. 근데 짬짬이는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22일 날 다시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불렀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 축구의 현 주소 아니겠느냐.
지금 뭐 짬짬이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1위를 했는데 이 축구 감독이 됐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1위에 된 것이냐 이 부분 지금 잘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사자들은 문제 없습니다. 법적 절차 다 지켰고요. 내가 1위에서 순리에 맞게 내가 한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둘 다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수현 의원은 어제 이걸 지적을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등을 설명하며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거의 부탁을 한 그런 면접이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홍명보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임생 기술이사는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박수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임생 기술이사가 밤 11시에 홍명보 감독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홍 감독을 면접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조현선 변호사님. 밤 11시에 카페에서 보는 면접 보셨습니까?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면접은 일단은 면접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위원들 앞에서 면접을 봐야겠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 절차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단지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면접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 면접위원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고요. 저는 이임생 이사가 과연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 라는 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과연 이 면접 절차를 생략한 것이 과연 정관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묻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한 47%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30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 목표 수익금이 200억이 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금액이 많이 투입된 것도 놀랄 일이지만 사실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국민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부 돈 들어간다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임생 기술이사가 다 일괄해서 책임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정관에 맞는 거냐라는 조 변호사님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적도 지금 같이 나왔어요.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제 증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참고인이 있었습니다. 참고인이 누구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직접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세게 얘기했죠. 정몽규 체제는 끝나야 된다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이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정몽규 회장한테 거취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취지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러면 사연님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성재준 의원님, 그만둔다는 겁니까? 연임 도전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임생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사숙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버티실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홍명보 지금 감독도 그렇고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정말 많은 지금 코치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10년, 15년을 갖다가 막 갈고 닦고 하더라도 국가대표 코치를 맡는다라는 게 그 딱 한 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정의의 지금 문제인 것인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도 하는 얘기가 내가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하겠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보답하겠다. 아니 그럼 다른 코치들은 사명감 없습니까? 책임감 없습니까? 실력으로 지금 이거를 결과주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1순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1순위가 되는 과정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지적 사항인데 그거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러면 정광회를 통해 가지고 이 1순위가 될 수가 있었냐. 그 과정에서 일단 이임생 그분 같은 경우도 견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견입했다라는 거. 최소 어떤 정적수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 면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으면 내가 괜찮은 거 아니냐. 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은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정명구 회장도 그렇고 두 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사태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안 질의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나왔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는 사퇴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밝히게 된 건지 요거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저 카톡 대화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왜 저렇게 동의해달라고 하세요?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회유를 하시냐고요? 이미 동의를 구하셨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여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임생 이사가 손도 살짝 목소리도 떨리고요. 손도 좀 떨립니다. 근데 지금 민형배 의원이 아니 전략강화위원들한테 다 이걸 위임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감독을 이렇게 선임을 한 거냐. 근데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왜 자꾸 카톡이랑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동의하는 거죠. 동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왜 한 거냐. 이미 동의를 받았다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이건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난 정말 동의 확실하게 받았다. 내가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 사퇴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윤경호 위원님. 근데 그럼 사퇴를 하면 해결이 되는 사안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저 이임생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기술 담당인지 아니면 무슨 평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지 네. 사퇴하겠다. 그 좋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한 주된 대상은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 등이더만요. 저는 어제 국회 문체위 저걸 보면서 네. 과연 저들에게 누가 권한을 부여했을까? 저들은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제 저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요. 시중에서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는 뭐 특정한 학교에 학연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됐어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많이 돌았잖아요. 그 얘기가 어저께 문체위에서 얼마나 다뤄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축구라는 게 굉장한 인기 스포츠 아니에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당연히 주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네. 그 선수를 선발하는데 뭔가 권한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평가위원 그리고 축구협회 더 중요한 건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걸 외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3박자, 4박자가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약체하고 붙었을 때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모습이 비춰지니 쏟아진 야유. 전 그걸 보고 아, 저분들은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됐어도 더 이상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뭔가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같이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단순히 지금 뭐 누구 한 명이 사퇴하고 말고 이런 사안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게 냉정하게 볼 수 있지만 누구 한두 명 뭐 옷 벗고 끝나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감독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송구스럽다 말하면서도 선임 절차에서 어떤 특혜나 불공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불공정한 절차가 드러나면 책임질 생각이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월드컵 예선이 코앞이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의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도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를 폭로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은 졸속으로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 현안 질의에 참석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다음 달 2일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질타는 감독 선임 논란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축구협회에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잘못된 답변에는 고성 섞인 질타가. 11차는 없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해요.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협회 사유와 지적에 어물쩍 넘어가려 했을 때는 확실히 답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해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예안이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줬으면 우리. 3년 전 회장직 3년임에 성공한 뒤 이를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불러서 골프 접대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정 회장은 이를 시인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적이 친 적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4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도 진땀을 흘렸습니다. 협회 후원사 신발을 신다가 물집이 잡힌 안세영의 사진과 함께 후원사 물품 강제 사용 규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규정을 바꾸려고. 대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꾸겠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측근 인사 채용과 3선 도전 셀프 심사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은 가운데 국회 문체위는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홍보 감독의 팬입니다. 정말 문체부 인사들을 불러서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상금 부회장 또한 11차는
불법이고 자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임받은 임생이 추천을 결정하고 사실상 감독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 감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로 물었어요. 전강의 10차에서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니 지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네요. 동네 개모임만도 못하다. 축구협회 관련된 겁니다. 정몽규, 홍명보 면녀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어. 오늘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 국회 문체 상임위 중에서 이제 문체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축구협회 그리고 오늘 뭐 대한체육회 등등 참석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일단 오늘 이 국회 출석자들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와오셨는지 한번 좀 간추려 보죠. 사실은 오늘 축구협회만 나온 건 아니에요. 대한체육회도 있었고 뭐 배드민턴 협회도 있었는데 오늘 축구협회가 아주 굉장히 질문 많이 받았는데 참석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그다음에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그다음에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박주호 전 위원은 사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지금 여기 감독 선임 관련해서. 그리고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등등 축구협회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질문받고 한 말들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한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뭐 SNS에서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보통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울산 HD가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한 발언 중에 이제 국내 축구 팬들 눈높이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약간 뭐랄까요, 본인으로서 약간의 불만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국내 팬들 눈높이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축구협회장으로서 조금 꼼꼼한 일처리와 좀 충실한 설명 이게 또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이 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을 이제 축구협회가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 여론을 좀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약간의 좀 이 함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 이 카타르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이 16강 올라갔죠. 벤투 감독이 인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최초로 해외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을 때 허정무 감독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이었었거든요. 허정무 감독도 인기 없었습니다. 이 약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깊이 있는 통찰이 100만 지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히딩크 감독도 5대0인데 뭐 4강 갈 줄 아무도 몰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구협회가 이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이 축구협회가 이 진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독을 선임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축구협회가 하도 이 헛발질을 한 게 많이 있어서 뭐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그런 실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의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오늘 이 현안 질의에서 응답한 대부분의 맥락과 비슷하게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종 평론가. 홍명보 감독 얘기도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일부만 나온 거예요. 오늘 본인이 감독을 맡은 걸 약간 사명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본인이 1순위로 꼽혀서 받았다는 설명. 그리고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었다. 1순위, 봉사, 사명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제가 2, 3순위였다면 난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신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내가 그런 사명 오히려 내가 이거를 안 받으면은 내가 책임감이 없고 내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가졌던 그 사명감이 바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수락한 거다.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공정하고도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왜 홍명보 감독이어야 됐는가. 그리고 그렇죠. 1순위라고 주는데 1순위라고 인정하면 왜 1순위로 갔는가가 궁금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왜 올라갔는지 그 얘기는 안 하고 나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믿어달라는 식이잖아요. 자, 물론 뭐 체육인이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 감독이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질타받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는 앞으로 이런 국가대표를 이끌어가는 또 리더십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몸을 낮추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도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빠뜨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제가 좀 답변 드리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 게 바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입니다. 그동안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과 여러 가지 주장,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오늘도 국회 참석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1순위로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조동환 평론가. 박주호 전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 자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온 마지막 질문 얘기 있었죠. 그 1순위가 곧바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었었다. 이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 키인데 왜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권을 위임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이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면담 결과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1순위 협상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순위가 면담 후에는 3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기대를 했었던 거죠. 박주호 위원은 오늘 이 현안질의 국회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쳐다보는 뜬금없는 그런 이 표정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사진으로 그럼 사진 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이제 쳐다보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이 참석한 그 증인들 중에서 이 박주호 의원이 가장 솔직하고 있는 것 그대로 얘기했던 증인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박주호 의원이 그 제기했던 문제, 예를 들면 브리핑에서 전부 다 국내 감독들을 얘기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뒤늦게 추후에 통보받았다. 위원으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 오늘 그 국감에서 이 현안 질의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죠.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예리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좀 속 시원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과정은 뭡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자료 제출이에요. 자료 제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축구협회에 이런 자료 좀 주세요 요청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갈 거 없이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자료가. 자료 안 줍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충실한 현안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통 질의 자료 129건 중에 절반 이상이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비밀 약정 유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축구협회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임시감독의 선임 과정에 관한 회의록, 이 기본적인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축구협회에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자료 제출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한 줄 보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어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지금 오늘 대답해줘. 변호사와 검토한 이후에 제출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아까 주제로 나갔다 무슨 개모임 아까 주제가 있었잖아요. 이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뭐가 왔는데 뭐 한 장짜리로 비교하는데 이런 거는 중학생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거다 뭐 이런 질타까지 나왔는데 성시훈 부의장 이 자료 제출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 뭘 비교하냐 저렇게 만들어서 보내왔대요. 근데 저거 한 장으로 저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최종 후보로 올라간 그 3명의 후보군. 우루과이 출신의 거스포엑 감독과 그리고 그 독일 출신의 바그너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 3명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PPT인데 일단 저 자체로도 약간 내용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저렇게 보니까. 가독성이 안 좋더라도 내용이 좋았다면 저런 비판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이 정도는 뭐 중학생도 만들 수 있다. 저는 더 낮은 초등학생,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도 저거보다 훨씬 더 평가 보고서를 잘 작성하지 않겠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3명의 감독을 저게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지금 불투명하고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어떤 거잖아요.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3명을 평가했느냐. 심지어 그 또 내용이 나왔던 게 그 2명의 감독 후보군에 대해서는 면접을 실시했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면접이 미성사된 상태에서 정명규 회장에게 1순위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감독을 1순위로 올려서 보고한 것. 그러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느냐. 그랬더니 저 한 장짜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저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어떻게 수준 낮은 평가 보고서만으로 3명의 감독 중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그 자료 제출을 더 하라. 그리고 뭔가 있다면은 투명한 과정이 있었다면은 뭐 공개해 봐라라고 하는 건데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몽규 회장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뭐 좀 제출을 하겠다. 그거를 미리 했었어야죠. 있었다면은 미리 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국회 분위기 지금 오늘 그 문체위 내부 분위기를 보니 제출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것이고 제출을 뭐 개인정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출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특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 중에 약간 좀 자막 나가잖아요. 국정원보다 어떻게 비밀이 더 많냐. 어떻게 축구협회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안 보여줘야 될 게 많으냐라는 질타가 나왔는데 최동우 평론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듣고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그쪽은 뭐 오해라고 얘기하지만 오해나 논란이 불식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불식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오늘 그 현안 질의에서도 축구협회가 앞서서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129건 중에 자료 요청 중에 절반 이상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냐. 저는 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우리 한판 뜨자. 우리도 할 말 많다. 정면 대결을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우리만 갖고 뭐라 그러냐.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우리도 다 가서 내내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할 게 없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 자세를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료 제출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기 전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현안 질의에 앞서서 뭐 홍명보 감독이나 이인생 그 기술총괄이사 불러다 놓고 자신 있게 얘기해 뭐 이런 나름대로 이런 단합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홍명보 감독도 물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오늘 뭐 때문에 현안질이 그 자리에 섰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은 공정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공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1순위 때문에 내가 감독 선임이 됐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지점에 대한 해답을 못하고 있죠. 그게 문제인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왜 1순위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예. 왜 1순위인지가.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 자료 제출, 예를 들면은 홍명보 감독이 1순위 자격이 있고 그래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라고 하는 추가 자료를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밝혔듯이 해외에서 또 해외 감독 2명 면접 보고 난 뒤에 귀국해서 곧바로 그날 저녁에 홍명보 감독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제 뭐 검토했겠습니까? 제출할 자료도 없고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예정된 대로 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현안 질의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줬죠. 축구협회 관계자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거치 관련 질문도 꽤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목소리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같이 있었잖아요. 저 자리 지금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다 같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아마 뒤쪽에 자리하면서 저렇게 굉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최동호 평론가? 지금 정몽규 회장 연임권이 사실 또 이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연임 관련 질문을 정몽규 회장이 받았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연임을 도전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전에도 본인의 그 사선 출마 관련돼서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타부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심사숙고하겠다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 정도의 이게 이제 수모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런 얘기까지 면전에서 듣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선에 출마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안 내고 있어요. 그거는. 이 얘기는 출마하겠다 적어도 이 출마를 포기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속보인데요.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또 채택이 됐습니다. 다음 달 20일 또 국회가 됩니다. 지금은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불러서 현안질을 하는 거지만 국정감사의 공식 증인으로 오늘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채택이 돼서 또 질문을 받을 텐데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아니 지금 그렇다면 도전을 할 것 같다고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도전할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명예롭게 물러나는 길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항복 선언을 받을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에서 해석할 수가 오늘 있겠죠. 뭐 얘기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겁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현안 질의와 국감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국회 무대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으로서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것을 오늘 밤 자택에 돌아가서 정몽규 회장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의 압박, 현재까지 벌어진 압박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정몽규 회장 사선 출마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